2014년 민간경력자 공채 언어논리 영역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단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 일단 이게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부합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내용일치 문제인데, 여기서 요 알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문제상으로는 추론 문제다 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 문제만, 요 부분만, 요 문제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요 선지 부분이랑 여기 지문 부분까지 전부 다 보신 상태에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추론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요 지문을 먼저 읽고 선지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쉬운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부합 문제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요 내용들 일부분이 그냥 단어만 조금 바꾸거나 뭐 문장만 조금 구성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여기에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 풀듯이 선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문으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풀려요. 그래서 저는 풀이 방식이 이제 내용일치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뭐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요거는 추론 문제다라고 바로 판단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추론 문제라고 해도 요 선지부터 보고 접근을 하는 내용일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풀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 문제, 선지, 지문까지 읽고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는 추론 문제인데 요 지문의 주제나 요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보시면 소설하고 영화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철학 문제도 아니고 무슨 심리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잘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뭘 막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법학 규정이 나와 있는 규정이랑 뭐 막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소설이랑 영화 구분하는 문제니까 뭔가 그냥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먼저 선지를 읽고 내용일치 문제 푸시듯이 여기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풀리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풀리면 그때 가서 지문 읽고 나서 선지로 접근하는 방식을 다시 바꿔서 취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가는데 선지 한 두 개 정도만 보시면은 바로 이게 이 방법으로 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꾸셔도 시간 낭비가 그렇게 크게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잘 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결정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바이고, 그래서 추론 문제 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라고 물으시면은 좀 다양한 요소들 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보시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경험적으로 쌓아가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기출 분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출 분석 하실 때 난이도랑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유형을 파악을 하셔서 이 유형에 맞는 풀이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 분석의 목적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런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선지부터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5번부터 확인을 하면요. 문자가 영상의 기초가 되므로 영화도 소설처럼 문자 언어적 표현 방식에 따라 화면이 구성된다. 이게 그냥 한번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문자가 영화의 기반이고 영화도 소설처럼 문자로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 요약이 되겠죠. 요약을 하면 결국 나오는 단어는 문자, 그리고 영화는 소설.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 둘 중에 이제 뭘로 찾아갈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에를 보시면요. 영화 소설, 소설 영화, 영화 소설, 소설 영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영화랑 소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글에 쫙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를 찾으시면 안 되겠죠. 얘를 찾으시면 이제 1, 2, 3, 4, 5가 다 나와요. 3, 4, 5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얘를 찾으시면 안 되고, 이 문자라는 키워드를 찾았을 때 5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서 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라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5번에서 문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문자는요, 여기 있죠?
예컨대 소설은 문자 언어를 통해 표현하지만 영화는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자는 아닌 걸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영화도 소설처럼 문자로 표현을 한다 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근데 혹시 뒤나 앞에는 저희가 이제 문자 찾아봤는데 없었고, 뒷부분에 근데 영화도 문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통수를 조심하기 위해서 한번 문자라는 단어가 또 있는지 뒷부분을 찾아보시면요. 문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문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요 5번은 그냥 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소설과 달리 영화는 카메라의 촬영 기술과 효과에 따라 주제가 달라진대요. 카메라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기 있죠, 카메라. 또한 소설과 영화의 중계자는 각각 서술자와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서술 방식의 차이도 크다. 주제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아니고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여기가 조금 허전하잖아요.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이 뒷부분을 보시면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서술 방식만 나오지 주제가 바뀐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주제 바뀐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단이 바뀌어요. 여기서 문단이 바뀌잖아요. 여기 문단이 바뀌면 이제 카메라에 관한 내용 끝난 거예요. 이 뒤에 카메라에 관한 내용은 다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안 나올 거고, 여기까지만 읽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찝찝하시면 이 뒤에도 보시는데, 보실 때 저희가 찾을 거는 카메라 그리고 주제가 달라진다,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 찾으시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를,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단어를 찾잖아요. 근데 단어를 찾으실 때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단어 2개 정도는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요거를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주제 카메라, 주제 카메라, 주제 카메라, 주제 카메라, 주제 카메라 하면서 요거를 쭉 읽으시면 단어 2개 정도는 동시에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동그라미 치고, 뭐 주제 있으면 주제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연습하시기 나름인데, 이렇게 자꾸 읽고 연습하시면 빨리빨리 되고 또 늘어나니까요. 시간 절약이 많이 되니까 조금 문제 푸실 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제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아니고 요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3번, 매체의 표현 방식에도 진보가 있는데 영화가 소설보다 발달된 매체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지금 영화가 더 우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냥 이 선지 느낌만 봐도 얘는 틀렸다는 느낌이 일단은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더 나중에 나온 매체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자칫 영화가 더 발달된 매체야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카메라로 찍어야 되죠. 뭐 찍을 때 조명도 있어야 되고, 뭐 연기자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맨이 있어야 되죠. 감독 따로 있죠. 거기다가 찍고 나서 뭐 편집해야 되죠. 특수효과 넣어야 되죠. 뭐 자막 필요하면 자막도 넣어야, 뭐가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화가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나중에 나온 매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가 더 발달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이 어떤 가치를 지니려면 그 일반론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을 말을 하면 차라리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소설이 더 발달된 매체야 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면에서는 영화가 더 낫고, 뭐 이런 면에서는 영화가 더 낫고, 이런 면에서는 소설이 더 나아 라는 내용까지만 말을 해도 요 3번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4번과 5번을 확인한 바로는 그냥 영화랑 소설은 서로 다르고 이런 면에서 달라 라는 식의 느낌이었어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3번에 갑자기 뭐 영화가 소설보다 더 낫다 라고 하면, 막말로 무슨 그 전국의 소설가분들이 뭐 전국 소설가 연합 이런 데서 막 전소련 뭐 단체 성명 같은 거 내가지고, 이게 뭐 공무원들 뽑는데 왜 영화가 더 소설보다 낫다고 하냐, 그럼 뭐 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만 공무원 뽑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물론 좀 과장된 거긴 한데, 아무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선지거든요. 이게 맞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아, 얘는 왠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이거 뭐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얘가 맞을지 틀릴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3번 선지 같이 나오면은
틀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고 나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맞는지 틀린지 찾으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진보가 있고 영화가 소설보다 낫다 이런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 없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요컨대 소설과 영화는 상호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각자 독자적인 예술 양식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가 더 우월하다 라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 독자적으로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소설과 영화는 매체가 다르므로 두 양식의 이야기 전달 방식도 다르다. 저희 이거 아까 4번에서 봤던 내용이죠. 4번에서는 요 카메라 촬영 기술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주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 여기 이야기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을 봤잖아요. 지금 2번이랑 4번이 제가 보기엔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이야기 전달 방식이 달라진다. 찾아보시면요, 매체라는 키워드랑 이야기 전달 방식이랑 키워드 둘 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야기 전달 방식 여기 있고요, 서술 방식 달라진다고 하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매체라는 단어는 못 찾겠는데요, 매체라는 게 결국은 이 소설이라는 매체와 영화라는 매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소설이랑 영화는 요 문자와 뭐 인물의 대사 이런 식으로도 달라지고요, 또 중개자가 서술자와 카메라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있고요. 소설은 시공간 얽매임을 받지 않지만 영화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매체의 차이를 계속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이제 주제를 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고요. 1번을 보시면요, 영화는 소설과 달리 인물의 내면 의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요, 내면 의식, 어떤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낼 때 소설은 문자 언어로 표현을 하고요, 영화는 대사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거나 혹은 연기자의 표정이나 행위를 통해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예. 이 문단에서는 잠깐만 지워야 되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독해의 문제인데, 연기자의 표정이나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암시적인 표현인 거고요. 여기 혹은이라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인물의 대사나 화면 밖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암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표정이나 행위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봐도 인물의 대사나 어떤 화면 밖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내면 의식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거잖아요. 인물이 자기 대사를 통해서 되게 슬픈데 나 되게 슬퍼라고 말을 하면 이건 직접적인 표현인 거죠. 무슨 영어 독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끈알기를 조금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암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이 표정이나 행위를 통해 나타낼 때 암시적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1번은 틀린 얘기가 되고요. 뭐 이렇게 판단을 안 하셔도 여기 소설만 보고 판단을 하셔도요, 소설은 문자 언어를 통해 표현을 한다라고까지만 나와 있지 뭐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뭐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만 봐도 이 1번은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